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해온 장인들이 1990년대 한데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수제화 산업의 집적지가 됐다. 서울의 중심지에 인접하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성수동.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이곳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양이의 빨간 꿈은 수제화의 꿈을 담은 이곳의 상징물로 수제화 지역 특화 산업을 알리는 특별한 조형물이다. 2009년 9월 서울시와 성동구청, 서울디자인재단은 전통 수제 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재화 기능 교실을 시작하는 한편 10월에는 성수동 수제화 특화 거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3년 후 2012년 12월 13일 성수동에는 구두 테마역의 제막식과 성수 매장 개장식이 열리면서 수제화 특화 거리가 공개됐다. 먼저 인구 이동이 많은 2호선 성수역에는 구두 테마역을 조성해 수제화의 역사, 성수동의 사람, 구두 작업실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작은 박물관을 꾸며놓았다. 전철역을 지나 성수동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 막스톰의 멋스러운 이 건물에는 성동구청에서 검증하고 인증한 수제화 공동상표 From SS 공동 매장이 현재까지 7곳 입점해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동 매장을 계획 중인 이곳에서 우리는 단순한 구두가 아닌 장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기만 해도 여자를 설레게 하는 구두가 조선시대 여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 조선 후기부터 서양 문물이 들어오며 근대적 개혁이 일어났다. 이를 받아들인 신여성들은 종아리가 드러나는 치마를 입게 됐고 고무신이 아닌 구두를 신게 됐다. 1905년경 서울에서 처음으로 양화점이 생겨나 1920년대 들어서면서 끈이 달린 구두가 등장했다. 이어 구두의 앞코 모양이 사각형으로 바뀌기도 했다. 1930년대에는 장식이 달린 굽이 낮은 단화가 등장하면서 대중화된 디자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구두는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 됐지만 각종 기성품이 대량 생산되고 외국산 저가 제품이 수입되면서 수제화는 신발 산업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됐다. 하지만 수제화만의 매력은 변하지 않았다. 모든 공정이 사람의 손을 거쳐 탄생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두. 2013년 수제화 대회에서 명장으로 뽑힌 유홍식 명장은 남다른 자부심으로 성수동을 지키고 있다.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저를 찾아왔죠. 기성을 사시는 수가 없는 사람들. 구두 일을 한 지가 내가 54년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로 그걸 다 맞춰줬어요. 그런 분들 한번 담을 내면 어디를 못 가요. 결국은 저한테 다 의뢰가 들어오죠. 내가 13살부터 해서 올해 54년째 하고 있어. 국민학교 6학년 졸업을 채 못하고 서울로 친구랑 그냥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죠. 그래가지고 명동에서 일을 배우게 됐어요. 성수동에 온 지는 내가 한 14년 돼. 내가 처음에 왔을 적에 그 성수동이 구두산업이 그 중국 때문에 상당히 그 침체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 여기로 왔어요. 저가 기성품의 공세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유홍식 명장. 인내를 갖고 하니까 오늘날 같이 이런 영광을 차지하게 됐죠. 한 몸으로 오래 타다 보니까 명장도 되어서 이런 가게도 얻게 되고. 그는 이제 제자들에게 수제화의 가치와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런 명장들의 터전이 돼준 성수동. 이곳이 수제화의 집적지가 되기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며 흘러오게 됐을까. 성수라는 동명은 옛날 성덕정이란 정자와 뚝도 수원지가 있던 곳이라 하여 각 첫머리를 따서 성수라고 했다는 설과 마을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을 깨끗하고 고마운 물이란 뜻으로 성수라는 동명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성수동은 우리나라의 압축적 성장기의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1960년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공업지대는 섬유, 광물, 금속, 목재, 가죽, 인쇄 등의 제조업을 거치며 변모를 거듭하게 된다. 수제화 산업은 1980년대 성수동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일할 때만 해도 30년 전에는 상당히 이 구두 만들 때 경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벌이도 쏠쏠했고 영동에서 한 10몇 년 했죠. 네. 10년 가까이 했죠. 영동에. 수제화의 출발지는 염천교, 명동 일대였으나 유행을 선도했던 살롱화, 즉 고급 수제화가 업체 간 과열된 경쟁과 대형 업체의 저가품 공세 등의 이유로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비교적 세가 저렴한 공업지대인 성수동으로 구두 공장들이 이전하게 됐다. 이때 봉제 인력이 풍부한 성수동으로 가죽 등 부자재 업체들이 먼저 들어섰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화 업체들이 뒤를 이으면서 지금의 수제화 특화 지역 성수동이 된 것이다. 쪽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원래 염천교에서 자재 같은 게 원래 좀 염천교 같은 데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전 염천교보다 이 사롱 신발들은 사실 외곽에 있었어요. 저는 명동이나 금호동, 옥수동, 왕십리 뭐 이런 쪽에 있었는데 이제 자재 같은 성수동이 조금씩 시작됐죠. 그때나만 해도 성수동이 새해가 쌌거든요. 구두가 한 80년대 정도 초 되면서부터 서서히 내리막을 걷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거의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다녔죠. 만들어서 싣고 직접 경기도 그 브랜드 납품하는 공장 창고까지, 물류 창고까지 저희들이 직접 납품을 하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는 성동구의 거리 자체가 거의 회색 도시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 냄새도 많이 났고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를 하다 보니까 매장이 들어서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 공업지역으로만 인식되던 이곳. 하지만 낡은 건물들 사이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강남과 한강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어 중심가에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주목받기도 했다. 수제화 특화 거리로 조성되며 발전의 기반이 돼준 구두 산업은 500곳의 구두업체와 3,000명 직원의 노력으로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수제화의 80%, 제조업체의 40%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됐다. 토요일이 되면 거리에 빨간 파라솔들이 펼쳐진다. 성동재화협회가 주관해 운영하는 토요 구두장터인 슈슈 마켓이다. 여러 업체의 수제화를 한 곳에 모아놓은 이 장터를 통해 시민들은 양질의 수제화를 부담 없이 접해볼 수 있다. 홍보하면서 일단은 원가를 갖다가 이제 그 현금으로 바로 교환하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뭐 물론 약간의 뭐 공장 경제에 뭐 도움은 될 수도 있죠. 우선 빨리 순환이 되니까요. 이처럼 판매자들은 무엇보다 성수동 수제화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업을 이을 계획을 세우고 마켓을 찾은 젊은 판매자도 있었다. 부모님이 브랜드를 아직 만드시지 못했는데 납품만 하고 계신데 납품만 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고 매장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좀 생활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만의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빨간 파라솔이 이어져 펼쳐져 있듯
슈슈마켓은 성수동과 수제화, 시민과 공장 관계자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수제화 마을인 성수동의 변화를 지켜보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도 이 새로운 바람에 일조하고 있다. 구두업계에 입문한 지 8년 차인 박소연 디자이너. 여느 디자이너들처럼 구두나 패션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공장에 들어가 심부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바느질을 배우고 스케치를 연습하면서 뚝심 있게 걸어온 길.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개성 있는 동네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그런 젊은 문화들이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며칠 있다가도 보니까 이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실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 친구들 몇 명이서 뭐 마켓 스튜디오인가? 그래서 뭐 플리마켓 겸 뭐 본인들의 작품 전시와 세일 판매 뭐 이런 것까지 겸한 그런 거를 기획해서 하더라고요. 며칠 후 그녀는 다른 디자이너가 주최한 마켓 스튜디오를 찾았다. 오래되신 분이에요. 저보다 더 경력이 있는데. 윤홍미 디자이너는 패션을 전공하고 현재는 구두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 다채롭게 펼쳐지는 기획전은 대개 다른 분야의 디자이너들이나 유식업계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평범한 판매전이 아닌 하나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오픈마켓. 성수동에서는 어떻게 열리게 됐을까? 일단 저희가 성수동에서 작업을 하고 성수동이 이제 뭐 메이킹이 되게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교통적인 장점도 있고 재밌는 공간들이 많아서 곳곳에 그래서 여기서 작업도 할 겸 뭔가 이렇게 고객님들도 이쪽으로 같이 와서 하면 재밌겠다 해서 하게 됐어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동안 성수동보다는 강남 쪽이나 그런 데 많이 있다가 최근에 이쪽으로 이제 많이 온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성수동의 현재 수제화 산업을 살펴보면 2014년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실시한 업종 현황 조사로 확인된 수제화 관련 업체 수는 총 488개다. 제조공장이 271개, 부자재 판매점이 121개, 완제품 판매점이 57개로 이 세 가지 업종이 전체 92%를 차지하며 이외에 유통업체가 17개, 수선집이 13개, 공방, 즉 학원이 3개, 지원시설, 즉 협회나 협동조합이 4개, 창고와 부업 형태인 기타 2곳이다. 이 중 55%를 차지하는 제조공장이 성수동 수제화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켤레의 구두가 완성되기까지 어떤 부자재들이 모여 몇 명의 장인의 손을 거쳐갈까? 성수동은 한 곳에서 모든 자재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골목골목에는 가죽, 굽, 액세서리 등 다양한 부자재 가게들이 즐비하다. 가죽을 파는 곳, 가죽 가게에는 흔히 우리가 아는 소가죽과 양가죽, 돼지가죽, 합성 피혁은 물론 특수가죽인 고래, 물개, 초록뱀 등 다양한 색채와 문양이 새겨진 가죽들이 있다. 가죽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의 가죽도 해외로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제화 공장이나 구두 수선점을 운영하면서 가죽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러 오는 단골들이 많다. 조각을 작게 오려서 구두에 적합한지 확인해 본 후 사는 디자이너들도 있다. 그러면 샘플 만들려고? 네. 합성 피혁은 구두의 내피나 kup사개 등 다양한 곳에 쓰이지만 수제화의 경우 품질을 위해 안감으로만 사용된다. 구두 디자인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각종 장식이다. 머클이나 방울, 구슬 등의 장식은 대부분 성수동 부자재 거리에서 거래되며 그 양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대개 구두 디자인 업계 종사자들이지만 지갑, 벨트 등에 부착하기 위한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자파 디자이너들도 있다. 가격이 저렴해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80년대에 성수동에 자리를 잡은 장영현 씨는 구두를 꿰맬 때 필요한 온갖 실과 밴드, 구두끈 등을 주로 판매하면서 대개의 재료를 갖춘 부자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 공장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들. 여기서 오세요. 아니, 뭐 찾으러 오셨어요? 멜포. 어디다 매실 거? 여기에? 뛰어봐요. 특히 이처럼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킨 부자재 상은 업계 사람들과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상 거래가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여보세요. 저분들은 주로 여기 있는 걸 거의 다 사다 써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제 월 한 달 동안 갖다 쓰고, 그러니까 그냥 가잖아요. 돈 안 주고 적어 놓으면 돼. 그래 놓으면은 미꾸라 하고 그냥 가시잖아요. 저 10개 가져가고 내가 100개라고 써놓으면 못 잘라고 그냥 가나 몰라. 이런 외상 거래는 신생업계에서는 위험할 수 있지만 한 산업의 집적지인 성수동에서는 업체에서 당장 거래에 필요한 자금이 없을 때도 재화산업의 지역 내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곳에서는 구두, 샌들, 운동화 등 모든 종류의 신발 밑창을 판매한다. 주 판로는 신발 공장의 대량 구매지만 디자이너들이 표본용으로 한 족씩 구매하기도 한다. 고무, 우레탄, 스펀지 등 다양한 자재로 만들어지는 밑창은 국내 공장과 연계해 판매되기도 하지만 최근 중국 업체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재화 제작에서 라스트, 즉 구두 골은 가죽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자재다. 라스트는 신발의 디자인과 외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균형이 잘 잡힌 라스트 생산이 재화 제작 공정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 기본이죠, 기본. 전 스타트가 이거니까. 이게 안 나오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나와야 패턴이 나오고 창 패턴 나오고 중창도 나오고 인수 아웃사 다 나오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건 어차피 수작업을 해야 돼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수작업으로 모델을 제작을 해요. 이것은 기계를 할 수가 없어요. 기계를 하더라도 마무리는 역시 손으로 해야 돼요. 어느 고기만 잡혀서 나오는 거지, 섬세하게 이게는 그냥 그 손이 없잖아요. 유선이란 말이야. 탁을 내가 맞게끔 깎아줘야 돼요, 손으로. 난 맞아요. 재밌어. 재밌어요. 남들 지겹다 그러는데 난 이게 맞더라고. 현재 성수동에는 8개의 라스트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공장들이 성수동뿐 아니라 전국의 수제화 공장에서 필요한 라스트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손을 거치는 수제화의 제작은 디자인, 패턴, 재단, 가피, 저부, 포장의 순으로 진행된다. 자료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해 제작할 구두 디자인의 생각이 정해지면 디자이너는 스케치를 통해 디자인을 설계한다. 11.5cm고 제작 과정을 염두에 두고 실현할 수 있게 설계되는 디자인은 여러 조건을 생각해 작업 지시서에 상세하게 기술된다. 작업 지시서에는 스케치한 디자인 그림과 가죽, 장식, 라스트, 창, 구배 소재 및 종류 등 구두 제작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긴다. 이 작업 지시서를 바탕으로 패턴 작업이 시작된다. 구두는 곡선을 가진 입체이기 때문에 평면인 가죽으로 이 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을 쪼개어 이어 붙여야 한다. 이 쪼개는 작업을 현장에서 패턴을 낸다라고 표현한다.
패턴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디자인의 전체적 모양과 구두의 착화감이 결정된다. 다음은 패턴을 낸 것을 가죽에 본을 떠서 재단한다. 재단사는 그려진 패턴들을 제갑 기술자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재단하고 유통 과정에서 흠이 생기기 쉬운 가죽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후 가피를 만드는 제갑 공정이 따른다. 가피 혹은 갑혁이란 구두에서 굽과 창 부분을 제외한 가죽 부분으로 재단된 가죽 조각들을 재봉하며 완성된다. 제갑 공정은 가죽을 패턴 모양에 따라 정확히 자르고 다듬고 장식을 내고 조각을 재봉하는 세밀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갑을 마친 가피를 라스트라 불리는 구두 골에 싸서 구두 창에 결합하는 것이 저부다. 구두의 바닥을 완성하는 작업으로 저부 기술은 가죽을 당기고 못을 박고 두들기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힘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끝나면 구두에 품질 표시, 가격표 등을 부착하고 포장 작업을 한다. 드디어 한 켤레의 수제화가 시장으로 출하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성수동 수제화 산업의 주축은 영세 수제화 공장의 업주와 노동자들, 그리고 다양한 자재 상인들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기술의 가치에 비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수제화 종사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협회와 조합을 발족했다. 그리고 협력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으며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끌어내고 있다. 2009년 11월에 발족한 서울 성동재화협회는 오랜 노력 끝에 8개 업체의 연합 자체 상표인 구두와 장인을 만들어냈다. 2014년 2월 이 상표는 드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성수동에서 그 타이틀을 걸고 하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만들다 보니까 발 편하고 하시니까 되게 좋아하시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된 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만의 컨셉을 한번 갖고 가보자라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80번을 저희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행사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꿈을 이루게 됐죠. 성동재화협회 부설 수제화 교육장은 2012년부터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화 기능 교육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신발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학생들은 워낙 다양한 이렇게 계층에서 이렇게 오고 있고요. 현역 대학생들도 많고 가정주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양 각계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서울 성수수제화 생산협동조합은 2013년 1월경에 설립됐다. 수제화 공장의 업주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6개 공장이 창립 회원이 됐다. 모두 OEM, 즉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업체들이었다. 이들은 납품 단가 인하로 공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직접 판로를 개척하기로 했다. 처음에 상당히 힘들었죠. 서로 마음 맞추기도 되게 힘들었고 판매처도 잘 하기가 힘들었고요. 각자 사업을 꾸리던 업주들이 조합을 이끌어 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많은 대화와 다수결에 의한 결정, 그리고 처음에 함께 모이게 된 의의와 가치를 생각하며 어려움을 극복해왔다고 한다. 지금은 이제 공동 브랜드 만들어서 1년 6개월 가까이 하다 보니까 판매처가 지금은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벤토로서라고요. 같이 함께 평화롭게 잘 살자 이런 쪽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름을 내걸지 못하고 생업을 위해 납품만 하는 것이 근래 수제화 산업의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성수동은 자체 상표를 가지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합을 결성해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성수동 수제화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는 한편 수제화 기술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제가 구두 일한 지 한 45년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거 배우러 가면은 뭐 허드렛 일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뭐 이런 뭐 풀칠 시키고 이런 것부터 했죠. 그거를 이제 맞아가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막 다락방에서 잠자가면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흐른 거죠. 이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이거 구두는 내가 여기까지 다 배웠다가 없어요. 계속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새로운 소재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여전히 수제화를 아끼고 배운다는 장인. 그가 생각하는 수제화의 미래는 무엇일까? 지금이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면 불황이죠. 불황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거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고 누가 해도 해야 되잖아요. 구두를 맨날 수입만 해서 신을 수는 없으니까 후배 양성을 해야죠. 성수동의 구두 장인들은 과거 기능 올림픽 수제화 부문에서 3연패를 할 만큼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술자들이 대우받는 외국에 비해 국내 장인들은 그 기술력과 장인 정신에 걸맞는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태수 장인의 말대로 수제화 장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년 퇴직이 없고 기술만 있으면 평생 보람되게 일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수제화 업계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이 있다. 저는 제 아카데미에서 2013년도에 입학을 해서 이제 2013년 말에 졸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선생님을 찾다가 이번에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영장제와 공방에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이쪽에서 선생님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남성화가 좋아서 신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남성화하면 주로 영국이나 이태리를 세계 최고의 남성화 생산지로 꼽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그 신발들을 그 제법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곳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아카데미에서 배울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직접 이 공방에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세계적인 어떤 그런 고급 제법들을 이용해서 신발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일단은 상당히 놀랐고요. 놀란 반면에 또 아쉬웠던 거는 고급 기술이 있는데 단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의 파이가 좀 작다 보니까 전통화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조금 이제 많은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박정호 씨는 여의도에서 해외 영업 관련 일을 하다 성수동으로 왔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직장이었지만 점점 빨라지는 퇴직 시기와 10년 후 자신의 모습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다. 바로 수제화였다. 앞을 세워놓고 완전히 구부리지 말고 앞을 맞추라고. 앞을 딱 맞춰가지고 중심을 딱 펴. 목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중요한 거는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가도록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열정이 사그라든다거나 했을 때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적은 나이도 아니고. 아빠 봐. 이거 안 됐어. 해봐야. 네.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을 계속 유지해서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소박하게 저희 자신한테 바라는 바죠. 여기 깎아놓으면 창도 안 맞고 신발이 여기 바꿔서 쏠린다고. 그런 현상이. 쏠림 현상이라고.
신고 다니는. 다시 깎아야 돼요. 약간은 일단 안쪽으로 옮겨주고. 차라리 중창이 안쪽이 죽으면 안 돼. 바깥에가 죽으면 바깥쪽이 죽으면 안 돼. 배우고 깨지면서 한 발씩 명장의 꿈에 다가가고 있는 젊은 기능공. 그의 현재 목표는 스승님처럼 단 한 켤레에 모든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고급 수제화 제작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한편 꼭 장인의 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 아이템으로 구두에 대해 다른 꿈을 키우고 있는 수료생도 있다. 애를 키워놓고 다 이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제가 할 일을 찾아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됐어요.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옷 만드는 것도 배우고 하다가 보니까 구두 쪽에 관심이 많았었죠. 신발을 만들다 보니까 애기 신발에까지 그 본드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드가 안 들어가는 애기 신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걸 하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다 해서 탄생이 되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그리고 본드 안 들어가는 친환경 신발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도 제가 의미를 가지고 저는 이 아이템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대 프리마켓에 작가로 등록돼서 요새는 이제 거기서 또 판매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막 신경 쓴 게 애기 발 닿는 부분은 다 면으로 했어요. 안쪽도 다 면으로 하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이고, 아침에 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음악 듣고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참 행복하고, 그 다음에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막 흥분되고 빨리 만들어 봐야지 하고, 이제 또 이쪽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성향일 거예요. 성인화에 집중된 수제화 산업의 틈새 시장을 노린 아기 신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수제화는 아기의 건강까지 고려한 실용성은 물론이거니와 성장 후엔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소품으로도 남길 수 있어 예비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다양한 이유로 수제화를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성수동에 있었다. 구두 테마역과 수제화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지 2년째. 성수동 사람들은 지금도 이곳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완제품 수제화 판매장에는 구두 장인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디자인의 명품 수제화 매출이 늘고 있으며 상품 가치 또한 올라가고 있다. 수제화 산업에 매진하는 기능자들과 여러 부자재 업체들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값싼 기성화가 범람하고 이미 공고한 시장을 확보한 외국 명품에 밀려 성수동 수제화가 살아나기 쉽지만은 않은 현실.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인 비하의 시선과 노동 강도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입에도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수제화를 지켜온 장인들. 그들도 이제는 은퇴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그래도 수제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장인의 꿈과 비전을 지니고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성수동은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다.